저녁 5시 정도 되면은 되게 불안해요. 이렇게 5시부터 6시 사이에 보통 공공기관에서 뭐 발표해야 되는데 발표하기 싫으면 5시에서 6시 사이에 뿌리거든요. 그러면 나 전화 안 받고 퇴근할 거야 이런 건데 헌재에서 그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기자들은 보통 6시에 퇴근하는데 그 사이에 딱 뭔가 보도자료가 나온다. 뭔가 공고가 나온다. 그러면 이런 난리 났네 이러면서 보통 이렇게 그런 시간을 보내는데 저희도 좀 비슷하게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이번 주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물 건너간 상황이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봐도 아마 그 이재명 대표 재판 전까지도 안 할 것 같고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가 형법적인 걸 먼저 좀 다뤄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사실 변호사님이 저한테 4월 이후에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사실로 날 것 같습니다. 이따가 또 계속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그랬는데 일단 변호사님도 이 발언 좀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몸 조심해라. 우리 여기서 한번 다시 그 영상 볼까요? 그 영상 저희가 짧게 보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그 대부나 무슨 무관도 신세계 같은 영상이 약간 그런 영상인데 그 영상 보시면은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랍니다. 몸조심하기 바랍니다. 몸조심하기 바랍니다. 제가 변호사님한테 꼭 한번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게 국민 누구든 현행범으로 너를 체포할 수 있다. 몸조심하기 바란다. 이 정도 표현이면 이거 형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까? 일단은 뭐 여러 가지에 걸릴 수가 있겠죠. 뭐 협박죄에도 걸릴 수가 있고, 뭐 체포 교사, 뭐 체포 방조, 불법 체포 교사나 불법 체포 방조에도 걸릴 수가 있는데 협박죄는 좀 걸릴 만한 가능성이 높고요. 뭐 교사나 방조는 누구를 이제 특정해서 해야 되는데 뭐 누구를 특정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사나 방조는 없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의 지위가 대통령의 지위 아닙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지금 내란을 좀 선동한 거 아니냐, 요렇게 좀 보여줄 수는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발언이 현행법인으로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 이게 맞냐 아니냐를 살펴봐야 돼요. 지금 이 발언이 사실인 줄 알고 정말로 뭐 개딸분들 중에 누가 최상목 내가 체포하겠다 달려들까봐 좀 걱정인 것인데 형사소송법 제212조에는 212조. 현행 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되어 있어요. 근데 현행 범인이 고발당했다고 다 현행 범인입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뭐 정치인들 중에 상당수가 현행 범인인데 211조에 보면 현행 범인이 누구인지 4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작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어떠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신체나 의복류에서 옷에서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이게 뭐냐, 어떠한 뭐 상해나 특수상해 혹은 뭐 음주운전 도주 이러한 과정에서 누가 봐도 범인이고 지금 도망가고 있다 하는 사람만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 소재가 어디는지 다 알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뭐 누구든지 최상목을 체포할 수 있다, 이 말 자체가 지금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너 몸 조심해라, 요거는 이제 협박죄가 될 수 있고, 이재명은 합니다 아닙니까? 이재명의 대선 구호가 정말 무슨 일을 할지를 모르는 거고, 이게 누구에게 좀 지령을 내리는 거 아닌가, 약간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거 관련해서 일단 체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혹시나 듣고 이재명이 체포해도 된다 그랬어 라고 가서 뭐 최상목 포박하던가 이러면 불법 체포입니다. 불법 체포죄는 굉장히 형량이 세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제가 댓글 보니까 그 김태우 전 구청장이 고발한다, 이재명 대표 고발한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제가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그 김태우 전 구청장이 본인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올려서 고발장 제출했습니다. 태우 형이 또 그런 걸 지금 하고 있군요. 알겠습니다. 샤라우트 김태우 김태우 구청장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저 예전에 좀 그런 것도 생각나요. 김태춘 씨가 너네 집이 피바다 대도 상관없다는 거지 뭐 이것도 생각나는데, 사실 그런데 지금 최상목 대행은 그렇게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저희 사진 한 장 좀 띄워드릴게요. 그 저희가 사진 어저께 그 최상목 대행이 그 중소기업 취업박람회 이런 데를 갔는데 이게 그 남자 이렇게 뭐 쿨톤 웜톤 맞춰보는 건가 봐요. 자기 톤이 어떤 게 맞는지 이런 거 사진 좀 찍으셨고, 그다음에 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진을 좀 찍고 네. 판례도 하고 계신다. 네. 그 정도 뭐 좀 말씀. 사실 뭐 여러 가지 고발보다 중요한 게 최상목 권한대행이 본인이 직접 내가 스스로 공포심을 느꼈다. 해악의 고지를 했으니까 내가 협박죄로 고소하겠다. 내가 피해자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고소인이 경찰서 왔다 갔다 거리면서 먼저 조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이게 좀 지지부진한 약간 귀찮음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하진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퍼스널 컬러는 일단 쿨톤이었던 것으로 쿨톤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그럼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는 게 이게 또 직무유기냐? 네, 아닙니다. 그것도 다 봐야 되는데 직무유기라는 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거부하는 게 직무유기예요. 근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스스로 판단하건대 그동안 이제 법률적인 각종 로펌에서 법률 자문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자문을 받아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거예요. 있다고 본 거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이거 직무유기로 지금 고발을 당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재판이 있을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재판을 가게 되면 이게 대법원까지 갑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야 너네 행정부가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했으니 마은혁 임명해 해는 이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한 판결을 대법원이 뒤집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대법원이 보기에는 야 이거는 헌법재판소가 판결 잘못했네. 이거는 정당한 사유 있으니까 거부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는 추천권이 있고 여기는 임명권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의 권한이 아닌데 권한쟁의 심판을 한 것 자체가 잘못이다 저는 말씀드렸는데 뭐 이러한 거를 대법원이 판단할 수도 있어서 직무유기라고 지금 보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 안 하겠소 이러면 직무유기가 되는데 지금 그런 의견도 표명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냥 임명을 천천히 하고 있는 거예요. 난 이 일을 안 할래 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임명을 천천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여러 가지 사유에는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던가 윤석열 대통령께서 돌아오던가 이러한 판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유기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법리적으로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천대엽 법원 행정청장 아시죠? 이분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서 입장이 바뀌었더라고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이거 배추형님이 하시던 건데. 근데 이분이 그 지난 12일에서는 검찰이 직시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가 이번 19일 어제는 그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검찰이 직시항고를 하지 않은 게 적절하냐라는 것에 대해서 법원에 확립된 판례가 없다라고 약간 다소 뜨뜻미지근한 그 판단을 발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확실히 바뀌었네요. 근데 일단은 국회가 이런 질문 자체를 자제해야 돼요. 뭐냐 하면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가 서로 견제하고 국회가 법사위에서 법원 행정처장을 부른 거잖아요. 그럼 법원 행정을 물어야 되는데 판사들의 각종 개개의 판결에 대해서 지금 계속 묻고 있어요. 뭐 이 결정이 어떤 거냐, 이 판결 잘한 거냐, 저 판결 못한 거냐, 이런 걸 묻고 있단 말이죠. 법원 행정처를 불러가지고 법원에 무슨 뭐 건물이 부족한 거 없냐, 뭐 예산을 왜 이렇게 쓰고 있냐 이런 걸 물어봐야 되는데 이 질문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천대엽 처장이 입장이 약간 다소 선회가 된 것처럼 보여지고 왜냐면 법원 행정처장이라는 지위는 법원에서 거의 뭐라 그러지 모든 걸 관할하는 그런 지위입니다. 뭐 인사에도 많이 판사들 법관 인사도 많이 개입을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입장이 약간 선회한 것이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거 저희가 또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이 자리에서 어제 이제 국회에서 났었던 얘기들인데 이 얘기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행을 두고 이제 아까 저 말씀드렸던 부분, 그 직무유기 현행범이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 질문이 있었는데 천대엽 처장이 직무유기 현행범 체포가 이거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다. 저도 어제 많은 언론인 분들한테 직무유기가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는가라는 그 카톡을 받았거든요. 연락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답변을 아무리 판례를 찾아봐도 제가 못 찾겠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못 찾겠다. 그 직무유기라는 범죄가 뭐 신체 훼손을 하던가 타인에게 뭐 신체적 물리적 고통을 주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 현행범인 요건에 아까 말한 4가지 요건 거기에 안 들어갈 것 같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천대엽 처장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게 뭐 기존의 사례도 없고 사실은 뭐 순화해서 쉬운 일이 아니다 표현한 거지 이재명이 말도 안 되는 얘기한 거다. 이재명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본인도 변호사로서 어떻게 이런 알고 있으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냐 뭐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박균택 의원이 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그러니까 그 답변 듣고 나서 약간 뻘쭘했나 뭐야 이랬나 경각심을 가지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하면서 말을 또 주워 담았고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박균택 의원이 최상목 대행을 두고 이제 헌재 결정을 거부하는 범죄자다 바로 소환해서 조사해라 라고 하니까 여기 이제 우리 추억의 오동훈 공수처장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분 뭘 뭘 유념하겠다는 거예요? 본인도 지금 압수수색 당해가지고 예. 구속 취소당하고 지금 있는데 뭘 유념하겠다는 건지는 모르겠고요. 예. 박균택 민주당 의원도 법률가인가요? 법률 경각심을 가지라. 박균택 의원이 네. 그 법무부 검찰국장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법조인들이 예. 아까 제가 말한 형사소송법 211조, 212조 네. 이거 가지고 얘기해야죠. 모든 법조인들이 근데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예. 야 너 경고한 거야. 이거 법이랑 다르게 너 경각심을 가져. 너 유념해. 예.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질문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유념이란 말이 잊거나 소홀히 하지 않도록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 생각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네. 깊이 간직하여 생각만 하시겠죠. 행동으로 네. 못하고 이거 절대 소환 조사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네. 생각이 많으면 그 인생 네. 고달픈데 일단 헌재가 어제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 선고일을 미지정하면서 이번 주 선고는 물 건너갔습니다. 보통 2, 3일 정도 여유는 주잖아요. 네. 2, 3일 정도 여유는 두는데 뭐 대통령이니까 그래도 3일 여유는 주지 싶은데 네. 어제 수요일이었으니까 이번 주는 물 건너갔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앞에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저녁 5시 통지라고 이제 속칭 찌라시 받은 글을 돌린 그런 네. 놈은 기자들이 저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주하고 진짜 그 놈은 나쁜 놈인 것 같아 정말. 지금 뭐 예. 어디 의원실 발, 예. 어디 사무실 발, 예. 그 사무실에 바로 전화해서 확인하면 국회의장실 발. 의장실 발, 예. 의장실 제가 발에 확인하니까 예. 사실 무근 그런 사실 없어 이렇게 예. 딱 와 이런 게 너무 많이 돌고 있죠 요즘에. 예, 법조계선 그랬고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일인 3월 26일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사건 선고가 나올 그런 가능성이 거론이 되는데 변호사님은 제게 뭐 사석에서도 말씀하셨지만 4월 보셨잖아요. 네, 저는 예. 진작에 뭐 캐비넷도 제가 말한지 모르겠지만 예. 다른 방송에서도 4월설을 한 2월 말부터 말을 했는데 예. 지금 금요일날 걸려 있는 게 그 예. 달력을 보시면 2월 28일, 예. 3월 7일, 3월 14일, 3월 21일. 올해 3월 21일이고 예. 다음 주가 2월 28일이고 그다음에 4월 4일이에요. 네. 그다음에 4월 넘어가면서 4월 4일과 4월 11일이 있는데 네. 매주 금요일마다 민주당이 너무나 행복 회로를 돌리는 거예요. 이 행복 회로를 돌리는 게 자기들 지지층과 당원들을 안정시키려고 돌리는 거거든요. 저도 로또 살 때 행복해로 들려요. 이게 이 정도면은 네. 업그레이드 해야지 이런 생각하는데. 네, 아니 근데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네. 정확하게 국민들이 예측 가능성 있게 대한민국을 바라보도록 해야지 2월 말에 반드시 된다. 3월 7일 된다. 3월 14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근거는 뭐예요? 물어보면 근거가 없습니다. 논리적인 근거도 없고 그거 나의 소망. 네. 그냥 하는 말이 뭐 대한민국이 안정화돼야 되지 않냐 말을 하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네. 여의도 빼고 다 안정돼 있어요. 네. 제가 강원도 춘천에서 왔는데 네. 굉장히 안정돼 있습니다. 여의도와 우리 언론 뭐 여기만 좀 분주하게 돌아가지 나머지 대한민국은 지금 그 국민들께서 일상을 찾아가서 되게 안정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대한민국 안정을 위해서 빨리 선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선거 자체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선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민주당의 행복 회로가 다음 주도 이어지지 않고 저는 4월 달로 넘어갈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4월 18일 이전이다 이후다. 요거는 좀 4월 18일 일단은 이전일 것 같아요. 일단 이전일 것 같아서 4월 4일이나 4월 11일을 바라보고 있는데 4월 18일 이후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지금 8명 중에 2명이 빠지는 거잖아요. 네. 6명이 남잖아요. 그러면 이제 6명이 전원 찬성을 해야지만 이제 탄핵이 이제 인용이 되는 건데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안 되는 건데 그거보다도 180일 그 기산이 정지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는 하염없이 선거를 원래 180일이니까 한 6개월 안에 해야 되는데 하염없이 정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가 발생하냐. 지금 국회는 마은혁 임명에 대해서 최상목이 안 한다고 소리 지를 게 아니라 4월 18일 이건 대통령 추천 모시죠? 이거 말 취소하겠습니다. 대통령 추천목. 이제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26일에 우리 초미의 관심사 이재명 항소심 재판이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 네. 이거 당선 무효 받을까요? 변호사님 지난번에 1심도 그대로 맞추셨었는데. 저희가 예전에 중계 한번 한 적 있습니다. 벌써 2달 넘게 지났는데 석 달 넘게 지났는데 생중계를 했었는데 그때 아주 좋았어요. 그때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집행유예가 나올지언정 징역형이 나온다. 요거는 벌금형으로 나올 사안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그 2심은 1심에서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심 때 제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 1심 때 어떠한 출석해야 되는 증인이 해외에 있어가지고 출석 못했고 2심에 출석했다. 이러면 바뀌는데 지금 2심 사이에서 새롭게 변동 사유가 전혀 없어요. 변동 사유가 있으려면 차라리 이재명 대표가 모든 걸 인정하고 반성한다 라고 하면 판사가 보기에 그래 한번 봐줄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뻔뻔하게 계속 본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 사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사도 항소했고 지금 그
피고인도 항소한 걸로 보여지는데 네. 양측 모두 항소 기각으로 돼가지고 이게 그냥 굳혀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대로 그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나요? 예, 그렇게 굳혀질 거라 가능성이 보여집니다. 높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제가 주간에 보다 보니까 이 부분이 딱 눈에 띄더라고요. 그 김용민 의원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 남양주죠, 이분이 네. 민주당에. 이분이 이제 딱 하나 걸리는 건 내란죄 철회. 윤 각하설 진앙지는 김용민. 중앙일보에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보도가 네. 됐었는데, 그러니까 내란죄 부분을 괜히 집어넣어가지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각하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소리가 이제 야권에서도 스멀스멀 나오고 있는데 예. 이거 집어넣은 사람이 김용민 의원이다. 아, 내란죄를 근데 철회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철회할 왜냐하면 수밖에 없다. 자, 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뭐 그때 탄핵에 대해서 뇌물죄니 뭐 직권남용이니 막 하면서 탄핵했잖아요. 네. 그거 다 끝나고 형사재판 진행됐습니다. 아하.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때는 지금 내란죄라는 이유를 가지고 탄핵 심판을 걸어놓은 다음에 내란죄로 형사 기소를 했어요. 네. 그럼 어떻게 되냐? 헌법재판소법에 네. 동일한 사유로 동일한 탄핵 사유로 형사 재판에 기소가 되면 네. 탄핵 심판은 정지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국회 약간 뭐 이런 표현 표현 너무 세게 쓰면 안 되겠고 아이 왜 시원하게 적어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전환길 강사님 네. 표현을 쓰면 네. 이 14급 15급 네. 국회의원 같은 이런 분들이 아하. 아무 생각 없이 네. 두 개 다 걸어놓은 다음에 이게 정지가 되는 걸 몰랐던 것인지 네. 그래서 우리가 막상 걸어놓고 야 탄핵 심판 정지되겠다 기소가 됐구나 예. 그래가지고 기소해라 난리치고 기소되니까 정지가 될 수도 있다 해서 철회한 거예요. 그래서 철회한 건데 막상 철회하고 보니까 소추의 동일성이 침해가 돼가지고 네. 그래서 이건 각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각하가 저는 내란죄 철회도 각하가 큰 사유가 하나가 있지만 두 번째가 일사부재의 원칙 국회법 92조에 보면 예. 본회의에 표결을 올린 거는 같은 회기 중에 못 올리는데 네. 12월 7일에 처음에 12월 3일 개엄이 있었고 12월 7일에 본회의 올렸을 때 그때 성원이 안 되고 표결이 안 돼가지고 그때 표결하면 되거든요 그냥. 네. 근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표결 불성립이라는 국회법에도 없는 용어를 써가지고 부결이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그래서 한번 부결된 겁니다 사실은. 부결된 거고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두 번째 올린 탄핵소추안이 지금 올라가 있는 것인데 각하 사유가 이렇게 좀 충만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를 낼 수도 있다는 의견이 좀 대두되고 있는 것이죠. 야당 쪽에서도 좀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네. 드렸고요.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인생만 생방송인 게 아니라 정치도 생방송인데 네. 녹화도 안 되고 재방송도 안 되는데 물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들어가면은 네. 물을 수가 없는데 그 민주당 그 기사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익명을 원한 재선 의원이 김용민 의원이 율사 출신임에도 현실적인 소송 방법을 제시하기보단 이 강공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네. 강공하다가 지금 약간 가불기에 걸린 거 아니냐. 네. 그런. 맞습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이 재발의 재발등을 찍은 게 너무 많은데 내란죄에 대해서 기소해라 우겼다가 지금 철회한 것도 그렇고 네. 지금 빨리빨리 하라고 하는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탄핵 심판 빨리 해라 네. 라고 하면서 마은혁을 임명하라는 거 아니에요. 예. 마은혁 임명하면 탄핵 심판 늦춰지죠. 그게 되는 게 있고 또 탄핵 심판 빨리빨리 진행하라고 하는데 예. 결국 탄핵 심판을 지금 빨리 진행을 못하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비춰보면 그때는 그 사건 말고는 다른 사건이 없었거든요. 탄핵 사건이. 지금 네. 탄핵 사건을 29차례나 발의를 해놓고 지금도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건도 돌아가고 한덕수 총리 사건도 돌아가고 다른 검사들 중에 손준성 검사는 아직 돌아가고 있는 사건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사건이 있는데 본인들이 이렇게 바쁘게 만들어 놓고 빨리 진행해라? 이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고 본인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은 격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네. 이제 법조인인 우리 변호사님 모셨으니까 강대규 변호사님 모셨으니까 짧게 또 민주당 관련된 또 문재인 전 대통령과 또 관련이 있는 그런 사건들도 짧게 좀 한두 개만 저희가 좀 다뤄보겠습니다. 문다혜 씨, 우리가 좀 너무 기억에서 잊고 있었잖아요. 네. 좀 여러분들 기억에서 약간 좀 비껴나 있었는데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네. 음주운전 불법 숙박업 혐의 첫 재판이 있습니다. 이 네. 소식도 한번 저희가 한번 다뤄볼게요. 이게 서부지법입니다. 네. 오늘 오전 11시 10분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를 연다고 네. 합니다. 예. 네, 음주운전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0.149%의 혈중 알코올 농도로 예. 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친 사건이고요. 예. 공중 숙박업은 서울의 한 곳과 제주도의 한 곳에서 단독 주택을 그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숙박 플랫폼에 등록을 해놓고 이득을 취한 그러한 예. 사건입니다. 이제 맹점이 뭐냐면 오늘 과연 혐의를 인정할까
부인할까. 아하. 오늘 만약에 뭐 음주운전은 뭐 인정할 수밖에 이거 없고, 빼박이니까. 예, 네. 뭐 공익수법에 대해서 인정할까 부인할까인데 네. 혐의를 오늘 인정하잖아요. 잘못했습니다, 인정합니다.라고 하면 재판은 이제 안 나와도 돼요. 네. 다음 선고기일에만 한 번 나오면 됩니다. 네. 혐의를 부인하면 본인을 혐의를 부인한 거에 대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각종 증거를 제출하거나 혹은 뭐 증인을 부르던가 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재판이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측하는 거는 그냥 인정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납작 엎드린 다음에 깨갱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잘못했음이 네 마디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네. 뭐 혐의 인정합니다. 네. 뭐 피고인들은 말을 아예 할 필요도 없어요. 변호사가 말을 다 합니다. 네. 공소사실 인정합니다라고 피고인들이 최후의 진술을 하거든요. 최후의 진술에 대해서 뭐 문다혜 씨는 짧게 얘기하겠죠. 네. 뭐 근데 이런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사회에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잘못은 본인이 한 거지.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네. 얘기해야죠. 그럼 근데 문다혜 씨의 제가 성격 이런 걸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번 사건에서는 좀 인정을 하고 갈 거라 저는 예측이 되고요. 인정을 하면 형량은 어떻게 나오냐. 네. 선고기일이 아마 한 달 좀 있다가 잡힐 건데 네. 한 4월 말쯤에 선고기일 잡힐 건데 이거 다 인정하고 가면 네.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이 그 동종 전과가 없으면 그러면 이건 집행유예 정도 나올 사안입니다. 네. 그래서 두 개 합쳐도 집행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문다혜 구속해라 막 이러는데 네. 이거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네. 집행유예 정도가 나올 사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저도 모르죠. 문다혜 씨의 전과 기록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네. 근데 10년 이내 동종 전과가 만약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거는 징역 1년감이에요. 재판을 무조건. 하다 보면 생각해 보니까 동종 전과도 드러나게 마련이잖아요. 예, 그렇죠. 뭐 많은 예. 기자들이 방청을 네. 할 건데 그 부분도 오늘 포인트겠네요. 네. 그리고 공소장에는 예. 요즘에 그 음주운전 공소장에는 10년 이내 재범에 대해서는 공소장에 다 기재합니다. 피고인은 몇 월 며칠 날 음주운전 그러니까 10년 이내 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에 재범한 것이다. 기재해요. 왜냐하면 도로교통법이 10년 이내에 가중처벌하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10년 이내 재범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보통 많이 가더라고요. 예. 예. 우리가 그러면은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짚어볼 중요한 뉴스가 있습니다. 경찰이 어제 우리들 병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 우리들 병원 과거에도 수사를 받았습니다. 검찰 수사 받았었고 특혜 대출 의혹 사건이 있기도 했습니다. 뭐 버닝썬 그 윤규근 총장 있잖아요. 네, 총장 네. 있잖아요. 경찰총장. 네. 이분 연루 의혹도 있었는데 이게 또 어떤 수사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우리들 은행이 2012년에는 우리들 일단은 병원. 우리들 병원이 2012년에 그 산업은행에서 1,400여 건의 대출을 받았는데 1,400억 대출을 예. 받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민주당 인사들과 관여가 있다라고 뭐 이런 문제도 있었죠. 폭로가 있었죠. 네, 예. 폭로가 있었는데 지금 혐의는 뭐냐면 우리들 병원의 이 대표 회장께서 예. 관계 회사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남용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남용의 범위가 한 20몇 억이에요, 지금. 24억 정도의 그 법인카드를 썼다는 거예요. 법카를 억대로 와. 근데 이게 뭐 예. 1, 2억도 아닌데 예. 이게 24억을 쓰면서 백화점 뭐 각종 뭐 본인 뭐 음식점 이런 거를 24억을 썼다는 것인데 법카 5억에 컨설팅 명목으로 24억 원 받아서 횡령했다. 토탈 29억이네. 예. 그렇게 합쳐서 29억입니다. 예.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이게 누군가가 고발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뭐 근데 이 압수수색은 왜 들어갔냐? 예. 자, 법카나 뭐 금융자료 같은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 안 들어가도 됩니다. 예. 그냥 그 금융 영장을 쳐가지고 받아볼 수 있어요. 예. 근데 제 생각에는 검찰이 보다가 뭘 발견한 거지. 아하. 뭘 발견한 해가지고 요거 한번 보려고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저수지가 있다. 예, 그냥 단순히 일반 그냥 법카 남용 이거는 압수수색 안 해도 돼요. 네. 안 해도 되고 그냥 카드 내용만 본 다음에 누가 예. 봐도 이거는 뭐 개인 그게 아니네. 근데 예. 보다 보니까 뭘 발견을 해서 압수수색 들어간 게 아닐까라는 예.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네, 그리고 24억 컨설팅비를 받아서 어디다 썼는지에 대해서 좀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게 나중에 또 어떻게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갔는지 그-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되겠죠. 그럴 수도 예.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예. 단정하는 것은 아닌데 예. 뭐 그렇게 확대될 수도 있다 보여집니다.